자, 그 다음 128페이지를 한번 128페이지. 128페이지를 보시면 신청의 대위가 나오는데 앞에 축척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은 지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3절에 보시면 신청의 대위,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지가 이동이 됐다. 토지가 이동이 되면 전 시간에 우리 한 것처럼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보통 며칠? 60일이네. 그죠? 해면성 말소는 며칠? 해면성 말소는 90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지적소관청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법인 사단재단, 이건 2장에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토지가 이동이 됐을 경우에는 누가? 대표자 또는 누가? 관리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관청에게 이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이와 같이 지적소관청에게 60일은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는데 법상에서 신청의 이제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 즉 대위에서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이동을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보시면 거기에 이거 써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8개.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는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는데 8개의 지목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이렇게 8개의 지목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지금은 이게 지목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1년 공부하면 1년 공부하는데 나중에 지금은 천수, 유학, 철도, 구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이게 3월달 되고 4월달 되면 이제 이 천이 무엇이고 수가 무엇이고 저절로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외워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할 수 있냐면은 행정기관의 장. 요 행정기관의 장하고 또는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토지를 관리하는 그 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 장이 토지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관리인이 할 수 있더라. 관리인이 하거나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이 선임한 이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인이 하는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택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민법 제404조에 의한 그 채권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관리인, 채권자 이렇게 보기 4개 딱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나왔어요. 다른 거 하나. 그럼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와 같이 이렇게 지적법상에서의 신청은 세 가지의 개념이 먼저 두 가지라고 넓게 얘가 한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요것도 마찬가지죠. 대표자 관리인이 하는데 대위에서 이렇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받으면은 소관청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요 지적 공부를 무엇 하는 것이다? 요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정리하는데 자, 여기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무엇을 정리하는 거냐면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다. 등록사항.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등록사항인데 이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등록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오늘 몇 주차인가요? 여러분들 수업 듣는 게 오늘 4주차죠? 이제 정상적으로 5주차고 이제 적응 다 되셨어요? 아직도 적응 중? 아니, 너무 늦다 적응 시기가. 뭐 한 달이나 적응 시기를 가져요. 하는 게 힘들어요. 네? 이제 12월이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이제 모임도 많고 하니까. 근데 또 아침에 모임하는 건 없잖아 또. 10시부터 모임하는 거 있나요? 없죠. 10시부터 모임하는 거. 며칠 전에 제가 토요일 날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30분을 기다리다 먹었어요. 고기를 먹는데 30분을 기다렸어. 그래서 고기를 이제 막 먹는데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인가 봐요. 그러면 정신이 없었나 하루 종일. 오후 7시에 갔는데 7시 30분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30분을 기다려. 근데 그 고깃집이 조그만 고깃집이 아니라 굉장히 커요. 인천에서 좀 알아주는 그래도 이름 있는 고깃집인데 발 디딜 틈이 없어. 발 디딜 틈이. 이제 연말이 다가온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그죠? 연말이 다가온 것 같아. 연말까지는 노셔도 돼요. 내년 2월까지는 모임도 가시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시고 그러셔야 돼요.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못하잖아요. 머리 막 열이 팍팍 나요. 나만 모르지.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러니까 반복학습 하셔야 된다니까. 예습할 필요 없어요. 복습만. 모르는 이유가 복습을 안 해서 모르는 거야. 배웠던 거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보잖아요. 공부 다 했냐? 그럼 다 했대. 한 번 더 봐라. 그러면 한 번 더 봐라. 그러면 안 봐요. 왜 보니 한 번을 더? 야, 두세 번 봐야지. 안 봐. 그런 시험 보고 오면 내가 저거 맞출 수 있는데 틀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반복학습하게 되면 한두 개 더 맞는데 애들은 그 한두 개 맞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등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복습도 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할 거 다 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책을 쳐다봐,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 좀 해, 그러면은, 안 써. 책만 쳐다보고. 그럼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지, 그래서 일부러 저희 집에는 칠판도 있어요. 저희 집 거실에 소파가 딱 있으면 이 뒤에 요만한 칠판이 있어요. 한 3m짜리 칠판이 딱 걸려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도 좀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칠판이.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뒤에 칠판이 있으니까. 뒤에. 그래서 한때는 이제 거기다 우리 애들도 공부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낙선하지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막 공부하는 모습도 막 보여줘도 애들이 따라해야 되는데 따라하진 않더라고. 이상한 것만 따라해.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너무 술만 많이 안 드시면 돼요. 술만. 저 술 엄청 먹을 것 같죠, 제가. 다들 그래. 저보고 그 선물 들어오면 전부 다 술만 들어와요. 막 와인은 별로지만 와인도 들어오고 막 양주도 들어오고. 근데 제가 1년 365일 동안 술을 먹고 싶어서 술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수준인데 따라가서 그냥 조금 마시고 마는데 오늘은 술을 한잔 할까? 그런 생각은 1년에 진짜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술집 망해요. 술을 안 먹으니까.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소유자 이렇게 했는데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이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 토지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자체가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럼 토지가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정리할 때 항상 이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소유자가 변동이 돼서 이 소유자를 정리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작성하냐면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예전에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한다. 요 놈을 작성한다. X가 되는 거지. 그죠? 토지가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9페이지를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맨 위에 중간에 보시면 토지의 표시사항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결의서 작성하고, 밑에도 결의서 작성 써 있죠? 여기서는 요거 하나 봅니다. 여기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 첫 번째 것만,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지적에서의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등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등기부라는 것이 있더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가 이제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될 수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이제 대장상의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등기부상에서도 소유자가 누구다? A. 현재는 일치하죠. 자, 소유자는 어디서 먼저 바뀔까요? 소유자는 지적에서 먼저 바뀌어요? 등기에서 먼저 바뀌는 거야? 등기에서 먼저 소유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지적에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기소에서 알려줘요.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대장상의 소유자 바꾸라고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소유자가 A에서 무엇으로 바뀌면, 이렇게 B로 바뀌면 여전히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장상에는 소유자 누구? A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대장상에서도 소유자를 A에서 B로 바꾸라고 무엇을 하냐면 통지를 딱 해줘요.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소관청에서 통지를 받으면 소유자를 A에서 무엇으로 바꿔준다? B로 바꾸는데, A에서 B로 바꾸는데 무조건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토지의 무엇을? 토지의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통지서하고 대장상의 토지 표시가 일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로 바꿔라? B로 바꿔라 이겁니다. 보통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기본 개념은 등기관서에서 제공되는 것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야. 근데 만약에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서의 토지 표시하고 대장상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거야.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A에서 B로 무엇할 수 없어요? A에서 B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해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불부합 통지라고 해요.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얘를 불부합 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대장상의 소유자는 어디에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필증,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무조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일치하면 바꿔주고 일치하지 않으면 통지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해주는 거 써있죠? 그대로 그렇게 요거 불부합 통지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대장과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무엇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이때는 수수료가 무료이더라 이거. 이때는 수수료가 무료예요. 당연히 소관청이 보는데 무료죠. 봤더니 안 맞았다 이거예요. 열람을 했더니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안 맞았어요. 그 뭐가 안 맞았다는 소리예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안 맞은 거야. 얘가 지금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한 것이 소유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어디가 우선이다? 등기부가 우선이다. 이거. 그래서 이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를 이용해서 직권으로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 행위를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정리도 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 안 맞으니까 대장상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안 맞으니까 와서 무엇해라? 신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요게 요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내용에서 뭐 많게는 막 3문제 4문제씩 막 나옵니다. 요 안에서. 아까 신규 등록할 때 설명하지 않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규 등록을 소관청에 신청하죠. 이때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신규 등록할 때는 뭘 첨부한다? 내가 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그러면은 소관청이 조사해가지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가운데 129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규 등록의 경우 이렇게 써있죠. 신규 등록의 경우 뭐라고 써있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신규 등록의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누구한테 제출하면 소관청에 제출하면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이동이 되면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그리고 나서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얘는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 결의서의 내용하고 공부하고 어때야 돼?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불일치가 됐어. 그러면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부가 정리되었으면 여기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잘못 정리한 거잖아. 그러면 바로 잡아야죠. 누가 잘못한 거냐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바로 잡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무엇해라? 정정해라. 이거 정정할 수 있다라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결의서의 내용하고 공부하고 똑같은데 공부가 이렇게 멸실되거나 훼손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복구해야죠. 그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료가 필요하죠.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도 복구 자료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자, 이제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등기를 무엇해라? 등기를 촉탁해라 이겁니다. 등기를 촉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등기를 촉탁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는데 자, 등기 촉탁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얘는 왜 하는 것이다? 대장과 무엇? 등기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토지에 뭐가 있으면 토지에 이동이면 대장을 먼저 무엇해라? 토지가 이동이 되면 대장부터 정리하죠. 토지가 이동이 되면 대장을 정리하게 되면 등기부 어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죠.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상에 대장을 정리를 하면 지목이 바뀌어서 다른 지목으로 정리하면 등기부의 지목하고 불일치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등기부 어디를 바꿔야 줘야 돼요? 지목은 표제부에 있거든. 표제부를 무엇할 필요가 있다? 표제부를 변경 등기가 필요하죠. 이해가세요? 대장상의 지목이 전이고 등기부상의 지목이 전이었는데 대장상의 지목이 과수원으로 바뀌었어. 그럼 불일치하죠. 그러면 전을 무엇으로? 과수원으로 변경해야죠. 요걸 우리가 등기에서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해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등기부하고 불일치가 되니까 등기부의 무엇에 대해서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거.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가 이동이 됐어. 공부를 정리했을 때 과연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표제부의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촉탁을 해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고 등록 전환에서는 뭐가 바뀔까요? 면적이 바뀌어 대표적으로. 그럼 등기부에 면적이 있죠? 표제부에. 그러니까 촉탁을 해줘야 돼.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죠? 등기부에 촉탁을 해줘야 돼. 합병하면 면적이 늘어나죠? 촉탁을 해줘야 돼. 지목 바꾸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축척이 바뀌면 축척 변경도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죠? 축척이 바뀌면 면적의 증감을 발생하고 지번도 바뀌어. 그러면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등기 촉탁 대상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아닌 거다 하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그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공유수면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신규 등록이잖아. 자, 그게 또 없다. 그것도 없다. 소유자를 정리했다. 얘는 토지동이 아니에요.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했다. 대장상의 정리를 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안 하지. 왜냐면 이 소유자는 여기에 없어요.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있는 거야. 그리고 공시지가를 정리를 했어요. 대장상에서. 대장상의 공시지가를 정리를 하게 되면 표제부로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없잖아. 표제부에 공시지가가 없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무엇이다? 신규 등록을 찾아. 안 보이면 소유자 정리를 찾고 안 보이면 공시지가 정리 이런 걸 등급의 정리 요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면은 얘네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촉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촉탁은 언제 한다?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하는 거. 토지에 뭐 빼고 신규 등록을 제외해라 이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정리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하도록 되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는데 이 통지는 언제 하냐면은 통지는 직권에 의해서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말소했을 때, 복구했을 때, 등기를 무엇했을 때, 촉탁했을 때.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말소하거나 복구했을 때 또는 등기촉탁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한다? 통지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대표적인 통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통지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공부 정리 사실을 모르면 소관청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자, 지번 변경하면 토지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지번 변경하면 토지 소유자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직권으로 정정하면 토지 소유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통지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를 대위에서 하면 토지 소유자 모르는 개념이거든. 토지 소유자를 대위에서 했다면 제3자가 그럼 그 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될 것이고,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 가지고 지번을 새로이 부여했다 이겁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이거는 설명 안 해드렸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공부가 정리되면 토지 소유자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통지를 한다 이거. 그래서 보통 통지 대상은,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신청에 의해서 공부를 정리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하는데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통지 시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통지 시기. 통지 시기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통지 시기는 첫 번째는 변경 등기를 요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요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느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틀려지는데,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하도록 되냐면은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 시기는 이렇게 돼요. 굉장히 여기 뭐가 중요해요? 이거?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통지라는데,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 이겁니다. 통지받을 자의 어떠한 주소라든지 주소라고 해서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더라 이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아니면은 시, 군,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통지 시기가,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 통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통지 시기 쪽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의 이동. 토지 이동은 이제 축적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 정도 흐름, 그러니까 11월, 12월은 흐름을 좀 잡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 2월달 공부할 때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5장으로 넘어갑니다. 제5장. 제5장은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 뭐 지적 측량이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많게는 2문제, 많게는 2-3개, 적게는 1-2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적 측량 부분도 웬만큼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요, 시험에. 자, 이제 보시면 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적 측량 정의는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경계점을 지상에 무엇할 보관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다 지적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적 측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의 무엇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니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합니다.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의뢰한다고 하죠. 의뢰를 하는데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냐면 의뢰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무엇하냐면 의뢰한다 이겁니다. 수행자 누구예요?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이름이 바뀌어야 내년부터는 2014년도부터는 바뀝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어요. 요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 측량업자. 측량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가서 소관청에다 의뢰하면은 걔네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공사를 가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관청에 방문을 하게 되면 공사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데 원칙은 이렇게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들이 결과적으로 소관청하고 수행자가 측량을 해서 지적 측량의 정의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무엇을 정하기 위함이다? 면적. 그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는 얘를 이제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거? 그러면 이 지적 측량의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기속 측량이다. 기속 측량. 첫 번째 기속 측량인데 요 기속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와 무엇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한 절차와 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이것을 기속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참고적으로 측량의 순서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기초 측량이라고 했을 때 기초 측량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지적측량의 순서는 계획, 준비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이렇게 해주죠. 요거 잘 외워놓으세요. 요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어디를 여행에 갈 때 사전에 인터넷으로 다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MT를 가면 많이 갔던 데가 남이섬, 청평, 가평, 강촌 이쪽으로 이제 MT를 가면은 저희는 남이섬으로 한번 MT를 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디를 갈까? MT를 남이섬으로 가자. 일단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어디를 갈까? 그러면 이제 과대표가 준비를 해가지고 남이섬을 가서 답사를 한단 말이에요. 답사라는 말 다 아시죠? 답사를 해. 남이섬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다리 하나 놨으면 좋겠어 거기. 그죠? 왕복 백값이 한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를 하나 놓음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또 배를 또 운영하는 또 그 업체들은 또 많이 거기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리 하나 놔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또 배를 타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줄을 서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답사를 합니다. 근데 90년도만 하더라도 남이섬에서 지금도 남이섬에 호텔이 하나 있대요. 그 안에. 근데 90년도에는 남이섬에서 MT를 가게 되면 민박을 할 수 있는 집이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 보통 1박 2일로 MT를 가게 되면 이제 민박을 해야 되니까 가서 들어가서 민박집 계약을 하고 들어온다. 민박집을 선점하고 오는 거예요. 조표는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죠? 가서 맨날 놀잖아. 그래서 낮에는 뿔도 차고 밤에는 술도 먹고 그 동양화도 하고 관측을 한다. 논다 이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이제 계산해야지 돈 주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다음 판 또 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마트 가려면 홈프로스를 갈까 이마트를 갈까 뭐 코스트코를 갈까 계획을 세우잖아. 그죠? 준비하죠? 가야 되니까 준비하잖아. 요즘은 답산 안 하지만 메모지를 써가. 메모지를 써가지 않고 외우고 가면 꼭 집에 오면 하나씩 빼놓고 오잖아. 하여튼 가서 장 보고 나오면서 계산하고 집에 와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계획이 처음이고 마지막에 정리. 뭘 봐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릴 게 없다 이거죠. 요거. 측량 방법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방법은 6개의 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저 GPS부터 해가지고 지상에서 하는 측량까지 해서 전체 6가지가 있는데 요 기속 측량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측량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법 측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 측량. 이 사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 사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미치는 범위와 량을 결정한다 해서 얘를 사법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법 측량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공학 측량입니다. 공학 측량, 시공 측량, 공학 측량, 시공 측량 얘는 뭐가 아니다? 지적 측량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지적 측량의 성격이 아닌 것을 하면 공학 측량, 시공 측량 이런 게 답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 측량은 이제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지적 측량은 평면 측량이에요. 평면 측량.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데 지구는 타원체죠. 타원체인데 지적 측량은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하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측량이라 한다 이것을? 평면 측량이다. 요거의 반대가 측지 측량이에요. 반대가 측지 측량이다. 측지 측량. 즉 평면 측량하고 측지 측량의 차이점은 지구는 타원체이기 때문에 뭐를 갖고 있냐면은 곡률을 가지고 있어요. 동그란 것은 다 곡률이 있는 거야. 얘는 곡률을 고려하지 않아요. 얘는 곡률을 고려한다.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당연히 곡률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현 지구하고 가장 유사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면 측량. 그리고 네 번째로 지적은 X와 뭐만을 다룬다?
y만 다릅니다. x와 y만 달라요. x와 y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몇 차원이라 그래요? 얘를 2차원이다. 지적은 x, y만 다르기 때문에 h는 재질 않아. 요 h까지 재는 것은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야. 3차원이고 이것을 무슨 지적이라? 입체 지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h를 측정하는 것은 높이를 측정하는 거야. 높이, 높낮이를 측정하는 것인데 h를 측정하는 것을 수준 측량이라고 그래요. 수준 측량. 얘를 수준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적 측량 방법에는 6가지의 측량 방법이 있거든요. 지적 측량의 방법에는 6가지 측량 방법이 있는데 이 수준 측량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 왜? 지적은 x와 y만 측량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를 측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문제가 법에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뭐 기속이다, 그 다음에 입체다, 사법 측량이다, 평면 측량이다, 2차원이다 잘 물어보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 지적 측량의 성격이 아닌 것은 그럼 답이 뭘까요? 입체 측량이야. 아니면 시공 측량. 이해가시겠죠? 근데 저건 알아두셔야 돼.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는 법에서 명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건 알아둬야 된다 이거. 나머지 연구성이라든지 대중성은 읽어보시면, 연구성은 성과는 연구에 보존한다라는 소리고요.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열람이라든지 등본이 가능한 이런 것을 대중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2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적 측량이 뭐냐? 그 다음에 순서. 이 정도. 자, 지적 측량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돼요. 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기초와 세부 측량으로 구분되더라 이겁니다. 자,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요 지적 기준점, 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얘를 기초 측량이다.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거. 그럼 여기서 지적 기준점은 몇 개가 있었어요? 요 지적 기준점은 3개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지적 삼각점, 두 번째로는 요 지적 삼각 보조점, 세 번째로는 지적 도근점. 요 3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다. 이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에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3개니까 기초 측량도 몇 개라는 소리예요? 3가지라는 소리야. 여기다 뭐만 붙이면 지적 삼각점 측량만 붙이면 얘네들은 무슨 측량이다? 얘네들은 기초 측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나머지로 그럼 무슨 측량? 나머지는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토지 이동 관련돼서 신규 등록 측량해야죠. 그러니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에 누락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 분할 측량.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 등록 전환 측량.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서 바다로 됐을 때 하는 것이 해면성 말소 측량. 축척을 바꾸기 위한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다 기초 측량이야,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이야. 기초 측량은 요 3가지밖에 아니야.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야. 그래서 이 세부 측량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세부 측량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경계 보건 측량.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이 3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게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게 복구죠. 그때 하는 게 복구 측량이야. 그러니까 의의를 알면 거기다 뒤에다 측량자만 붙이면 돼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 합병 측량은 없지. 그죠?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자, 경계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어 있잖아. 그죠? 이것을 복원을 시키는데 어디다 복원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상에다가. 경계는 이 도면에 등록되어 있잖아. 근데 궁금해. 이게 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경계복원 측량이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무엇하는 거? 확인시키기 위한 거. 그러니까 얘가 바로 무슨 측량이에요? 저게 경계복원 측량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경계복원 측량보다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확인,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계복원 측량이고, 지적 현황 측량은 이 건물이, 옆집 건물이 우리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느냐, 침범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즉 경계와 도면에 등록된 무엇과 경계와 지상에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건축물, 지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지상의 무엇? 구조물, 지상의 건축물과 구조물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무슨 측량이다? 이것이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즉 경계와 무엇? 건물, 경계와 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에요. 건물과 담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요것과 건물과 담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아니다? 지적 측량이 아니에요. 항상 지적 측량은 무엇하고 비교하는 거야? 경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경계와 건물, 경계와 담, 건물과 담 X.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 요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해야 돼요. 경계면적 좌표를. 이때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에서는 뭐가 나오면 될까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거 외에도 경계복원, 지적 현황, 확정 외에도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축적 변경 여러 개가 있지만, 복구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런데 의미를 알고 있으면 거기다 뒤에다 측량점을 붙이면 돼요. 다 한 번씩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더라. 다 한 번씩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133페이지 처음 가운데를 보세요. 133페이지 처음 가운데. 자, 지적 기준점에는 뭐가 있더라?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다 이거. 이 기준점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이유. 기준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측량의 효율성 증대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측량 시 필요한 기준이, 측량 시 기준이 되는 점을 무엇이라면 측량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 기준점도 지적 측량을 할 때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측 양식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점이 지적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에는 무엇이 있다? 지적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그러면 요 기준점을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 기준점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에요.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라든지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치 관리 이렇게 되는데 성과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성과. 성과는 누가 관리하냐면은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하고 보조하고 도근에 대해서는 누가 성과를 관리하냐면 소관청이 성과를 관리합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등본이라든지 무엇도 신청한다? 등본이라든지 열람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삼각점에 대한 등본은 누구한테 신청하고? 시도지사에게. 보조도구는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신청한다. 그 밑에 성과는 보지 마시고요. 성과는 책에 없는데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산 등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다 보면 산을 이제 등산하다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콘크리트 말뚝이 있어요. 콘크리트 말뚝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삼각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 뽑아오면은 안 돼요. 뽑히지도 않고 콘크리트 60cm로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져가야 된다 뽑아오면 2년에 2천만 원이야. 2년 이하의 징역들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 뽑기는 싫어. 근데 가만 보니까 거슬려. 가다 걸려 막. 망치로 깨면은 2년 2천만 원입니다. 이게 국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남산 가보셨나요? 남산. 보통 서울 사람들이 남산을 잘 안 가죠?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울에 오면 첫 번째 가는 데가 어디예요? 63빌딩, 남산, 청와대? 청와대는 아무나 못 가잖아. 예약해야 되잖아, 미리. 예? 보통 서울 사람들이 63을 잘 안 가요. 저도 63빌딩을 언제 가봤냐면 한 4년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63빌딩을. 아,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갔었지. 한 번도 안 갔었죠, 제가 살면서. 63빌딩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1963년은 아니야. 저희 집이 화곡동이거든요. 화곡동인데 화곡동에서 조금 지대가 높은 데서 보면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63빌딩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천막으로 가려져가지고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 저게 뭘까? 어렸을 때는 저게 뭘까 그랬지. 저게 뭘까? 그래서 63빌딩이 만들어진. 난지도도요. 지금은 공원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 먼지가 엄청났어요. 거기 쓰레기 갖다 붓는 거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강이 막 그 블럭도 쌓고 해가지고 인공적이지만 80년도 초만 하더라도 성산대교 밑에는 굉장히 자연적인 하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만들어졌죠. 88 서울 올림픽대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이 좀 이제 인공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한강 자체가. 그쪽 화곡동 쪽으로, 등촌동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강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건너편에 막 먼지 나고 막 그랬었다고.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가 없고 전부 다 공원화 시켰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매립을 한 거에 대한 가스가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뭐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파이프 하나 심으면 라이터로 불 붙이면 불 붙을 정도로 가스가 나오고 했어. 지금도 나오고 있어 계속.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난지도 상암 월드컵 난방은 그거로 할 수 있습니다. 난지도 상암 월드. 왜냐면 제가 예전에 동아건설을 다녔었거든요. 동아건설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건설회사에면 넘버 1, 2 정도. 넘버 원이 현대건설이에요. 넘버 2가 동아대우였단 말이에요. 근데 IMF 때 이 세 개의 회사가 망했잖아요.
98년도에 현대먼저 무너졌죠. 그 다음에 대우 무너졌죠. 동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부지리로 밑에 이제 업체들이 쭉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는 현대, 동아, 대우를 쫓아올 수 있는 건설회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개 회사가 가장 기술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동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 20대들은 동아를 몰라. 근데 잘 아시겠지만 동아생명, 보험회사 모르세요? 동아생명? 동아생명을 처음 들어보세요? 아유 설마. 동아증권은? 굿모닝. 동아 파랑새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랑새존 아시죠? 동아일보밖에 몰라요. 아, 동아일보는 아니야. 동아일보는 동아그룹하고. 그러면 최원석 회장. 그분이 동아건설 동아그룹 회장이었어요. 최원석 회장이. 동아건설. 그래서 우리가 난지도를 동아가 한 거거든요. 여기 수도권 매립지하고 김포 매립지하고 난지도를 동아가 이제 한 건데, 그때 당시에 현장 사무실의 난방을 가스관으로 해서 가스 빼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2000년도 초반인가 그래요. 1990년도 후반 정도에. 그러면서 이제 상암에 월드컵 경영이 들어선 거라고. 동아건설, 동아생명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보험회사에서 넘버원이었는데 동아생명이. 대한통운은 아세요? 대한통운? 그 대한통운이 동아 거였어요. 대한통운이 동아 거였다. 동아건설. 뭘 얘기하면 리비아 대수로공사,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동아건설이 하는 거고, 저기 북한 경수로, 옛날에 북한 경수로가 동아건설이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그 9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없었어요. 동아, 현대 뭐 몇 개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망해서 프라임 그룹에서 인수를 하고 그랬고, 지금 동아건설 옛날에 본사가 서소문에 있는데 부영에서 그걸 샀어요. 부영 아시죠? 임대 아파트 많이 짓는 회사. 그래서 덕유산의 무주리조트가 부영 거잖아요. 덕유산. 그래서 우리 본사를 부영에서 샀더라고 보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삼각점. 뽑아갈 사람도 없어요. 뭐 뽑아가봤자 할 필요 뭐야 쓸게요. 근데 가다 보면 도군점들은 많이 보이죠. 망치로 똥똥똥똥 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남의 이제 경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얘를 만약에 지적 삼각점이다. 얘가 지적 삼각점인데, 요 지적 삼각점을 누가 지적 소관청이 설치를 했어요. 또는 변경을 했어. 설치 변경을 하거나, 만약에 얘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렇게. 그럼 흔들리면 값이 바뀌겠죠. 가운데 중심이 이동했으니까 XY 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지형지물, 그러면은 요 지형 지물이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지형 지물이 변동이 되면 성과가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성과를 무엇한다? 성과를 수정하도록 돼 있어요. 즉 다시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 변경하거나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인해서 성과가 다르게 됐을 때는 성과를 수정을 하게, 지체 없이 수정을 하게 되면 얘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그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성과를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에 대해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설치관리 누가 할 것이냐, 성과관리 누가 할 것이냐,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등본 열람 신청하고, 지적삼각점을 소관청에 설치 변경하거나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인해서 다르게 됐을 때 수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제3절 지적측량 의뢰하고 적부심사, 그 다음 위원회 이쪽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